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기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전기기능사 기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가로축, 횡축과 만나는 점은? 하고 물어봤죠. 그죠? 자, 히스테리시스 루프 곡선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전에 경력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에 가로축, 횡축이라고 그러죠. 횡축을 H, 자정이 3개, 세로축을 종축이라고 합니다. 그죠? B, 자속 밀도. 자, 그래서 이 BH 곡선이다라고 묻는 게 있고요. 자, 이제 자정의 세기를 증가를 할 때 이런 이력 루프를 그리게 되는 게 히스테리시스 루프입니다. 이 횡축과의 교점을 B가 제로인데 가해 주어야 될 보자력 HC라 그래요. 그죠? 자, 횡축과의 교점 HC 보자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종축과 히스테리시스 루프가 만나는 교점은 H가 제로에서 남아있는 자기, 그래서 BR 남아있는 자기, 잔류자기라고 그러죠. 그죠? 잔류자기.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이 면적은 손실에 해당하고요. 그죠? 그 정도 숙지를 하시면 돼요. 자, 가로축과의 교점을 물어봤으니까 HC 보자력 1번이 되겠고요. 1번. 자, 2번 1Ah는 몇 쿨롱인가를 묻습니다. 몇 쿨롱인가? 이 전기량, 전하량 Q는 암페어 단위의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자, 전류를 암페어, 시간을 세크, 초를 한다면 우리가 이 전기량의 단위를 쿨롱이라고 얘기하고, 쿨롱. 그죠? 이 암페어의, 자, 시간의 단위를 초가 아닌 아워. 1시간 60분이죠. 그죠? 1시간을 단위로 쓴다면 1Ah라고 전기량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1Ah를 쿨롱으로 환산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간단해요. 1시간은 몇 초? 그죠? 3600초에 해당되니까 1Ah는 1시간에 1Ah에 1시간이 몇 초? 3600초. 암페어 세크가 되니까 3600 쿨롱과 같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시간이 3600초에 상응하는 값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답을 충분히 3번으로 골라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3번 넘어갑니다. 3번 볼트 암페어는 무엇의 단위인가? 볼트가 전압의 단위, 암페어는 전류의 단위. 이게 전력. 교류 전력에는 세 가지 값이 있어요. 그죠? P와 PR과 PA. 자, P는 유효 전력, 소비 전력, 평균 전력. PR은 무효 전력. 그죠? 이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 벡터 합인 피상 전력이 있어요. 피상 전력. 자, 공식을 본다면 유효 전력은 볼트 단위의 전압과 전류, 볼트 암페어의 유효율이라고 하는 코사인 세타, 역률이 곱해지고요. 무효 전력은 VI의 값에 사인 세타, 무효율이 곱해지게 되죠. 그죠? 피상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 자체. 단위를 본다면 유효 전력은 와트, 무효 전력은 VAR, 바. 피상 전력은 볼트 암페어.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볼트 암페어는 당연히 피상 전력의 값이겠죠. 그죠? 자, 이런 피상 전력에서 교류 전력은 세 가지다. 여기에 더불어 어떤 문제가 잘 나오나요? 코사인 세타, 역률을 물어본다 그러면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 하면 코사인 세타가 남죠. 그죠?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으로 답하시면 되고, 이러한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 합, J가 들어가면 유효분, 무효분. 그래서 P의 제곱 플러스 PR의 제곱 루트 씌우면 이게 피상전력의 크기가 되는 거. 이런 것들로 정리를 쭉 하신다 그러면 교류 전력에 대한 값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에서는 단위를 물어봅니다. 비상전력 몇 번? 1번. 1번. 자, 4번 문제. 정전 용량이 10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 두 개를 병렬로 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은 직렬로 했을 때의 합성 정전 용량보다 어떻게 되는가 비교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직렬일 때는, 그래서 C 합성 전전 용량의 직렬일 때를 기준으로 병렬일 때는 얼마가 되겠는가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되죠. 뭐는 뭐의 몇 배인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요. 자, 병렬일 때를 먼저 본다면 10 마이크로페럿이 두 개다. 합성 정전 용량은 저항과는 반대로 병렬일 때 두 개를 더해주면 돼요. 그죠? 10이 두 개니까 20 마이크로페럿. 직렬일 때는 저항의 병렬과 마찬가지로 n분의 c가 되죠. 그죠? n개 같은 c가 n개 있으면. 그래서는 10이 두 개 있다 그랬으니까 2분의 c, 5가 돼요. 그죠? 5. 자, 계산하면 뭐 4배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4배. 4배로 늘어난다. 4번. 자, 5번에 납축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5번. 납축전지. 자, 납축전지 중에서도 뭘 물어보나요? 전해액을 물어본다. 그죠? 전해액. 나온 김에 납축전지에 대해서 정리를 쭉 다시 한번 한다면, 납축전지는 연축전지라고도 합니다. 지금 문제처럼 전해액이 무엇인가 자주 물어보죠. 전해액은 화학식으로 쓴다면 H2SO4에 묽은 황산이 있어요. 묽은 황산. 또 양극과 음극을 물어봅니다. 양극으로 무엇이, 음극으로 무엇이 쓰이는가? 양극에서는 PbO2, 음극은 Pb, 납과 이산화납과 납, 양극, 음극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뭐 어떤 걸 묻나요? 용량이 아까 나왔던 암페어 아워의 단위를 쓴다. 암페어 아워의 단위로 용량을 나타낸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방전 개시잖아. 방전 개시 한계 전압 같은 경우에는 몇 볼트다? 1.8볼트다. 가끔 화학식도 물어본다. 그죠? 화학식. 자, 양극이 PbO2, 음극이 Pb, 여기에 H2SO4, 묽은 황산이 2배에서 화학식을 쓴다면, 충전과 방전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나머지 식도 써본다면 PbSO4, 여기에 2배의 H2O, 물이 생긴다. 이런 화학식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점 P와 1m 떨어진 점 Q와의 전위 차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Q 쿨롱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이 위치를 하고 1m 떨어진 지점에 Q 지점, 2m 떨어진 지점에 P 지점. Q 지점에서의 전위를 VQ, P 지점에서의 전위를 VP를 한다면, 자, 말 그대로 전위 차자, 그죠? V는 VQ에 VP를 빼준 게 되겠죠. 전위차. 그죠? 자, 공식으로 쓴다면, 공기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전압 Q로 묶어준다면, R1분의 1 마이너스 R2분의 1. 이게 전위차식이죠. 그죠? 자, 그럼 R1에는 1m, R2에는 2m를 적용시킵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 Q의 값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곱하기 1에서 2분의 1 빼요. 0.5, 뭐 2분의 1. 계산을 하면 약분되고 90V가 되겠죠. 90V. 답은 2번에 90V. 7번으로 넘어갈까요? 7번. 어떤 사인파 교류 전압의 평균 값이 191V였다면 최대 값은, 자, 정형파 교류일 경우 시력값과 평균 값은 최대값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물어본다면, 시력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가 될 거고요. 루트 2분의 1배. 평균값은 VA는 최대값 기준으로 파이분의 2배가 돼요. 파이분의 2배. 자, 이 문제에서는 VM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VM은 평균값을 주어주고, 그럼 역수 취해서 이항시키면 2분의 파이 곱하기 VA. VA가 191V로 주어졌나요? 예, 191V 계산하시면 약 300V의 값이 나오실 거예요. 300V. 답은 3번. 자, 8번 델타 결선 시 VL, VP, IL, IP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삼상결선의 대표적인 델타 Y 결선 관계를 전압전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잘 정리하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바로바로 계산, 연상을 하셔야 되죠. 델타 결선 시의 성난 전압은 상전압법과 같고요. 그죠?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몇 배? 루트 3배 크다. 위상은 30도가 뒤진다. 그죠? Y결선은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크고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선이상보다.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이렇게 되죠. 그죠? 어떤 게 루트 3배 전압전류 중에 루트 3배가 크고 위상관계와 같은 전압전류 관계식을 필히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필히. 자, 여기서는 델타 결선 물어봤고요. 뭐에 대한 관계? 전압전류 다 물어봤습니까? 같고 루트 3배 크다. 찾아보십시오. 2번이 되겠죠. 그죠? 2번. 자, 9번 문제 볼까요? 9번. 변압기 두 대를 V결선했을 때의 이용률은 몇 %인가? 자, 델타 결선으로 운행 중에 한 성분이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V결선이 되는 거죠. 그죠? V결선. 자, V결선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V결선의 출력은 한 대분의 몇 배? 루트 3배가 돼요. 루트 3배. 루트 3 VI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또 이용률과 출력비에 대한 개념. 자, 이용률은 86.6%다라고 단편적으로 외우시기보다는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총 설비 용량분의 삼상 출력, 즉 V결선 출력값이 되거든요. V결선 출력은 루트 3 VI고, 자, 세 대 중에 한 대 고장났다. 두 대다, 그죠? 두 대 VI. 그럼 약분 내고 나니까 2분의 루트 3. 요걸 묻는 문제도 있어요. 그죠? 2분의 루트 3. 0.866. 즉 이용률은 몇 프로다? 86.6%다. 이렇게 기계를 하셔서 어떻게 이용률이 나오는지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출력비는 고장 전에 델타 결선이었던 게 고장 후에 V 결선이 되는 경우 그 B는 하고 물어본 거죠. 그죠? 예, 고장 전에는 세대였을 거예요. 세대 VI. 고장 후에는 V 결선 출력이니까 루트 3 VI. 이 3분의 루트 3 혹은 루트 3분의 1로 대답을 하시거나 계산하면 0.577이 나옵니다. 이는 출력비 57.7%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죠. 자, V 결선 중에서도 이용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86.6% 해서 3번 하시면 돼요. 3번. 됐죠?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50회 감은 코일 N이 50회 쇠교하는 자석이 0.5초 동안 0.1에서 0.2웨버로 변화하였다면 이 시간의 변화량은 0.5초인 거고요. 0.1에서 0.2면 그 자석의 변화량은 0.2에서 0.1 뺀 0.1웨버가 되는 거예요. 자, 왜 변화량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전력의 크기를 묻는 식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 E는 -N 자 dt분의 d파이. 이게 이제 시간의 변화량 델타 t가 되는 거고 이게 자속의 변화량이 되기 때문에 변화량을 언급을 한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는 역기전력의 의미로서 방향이니까 크기만을 원한다면 계산해 볼까요? 권수는 50회
시간의 변화량은 0.5초. 자석의 변화량은 0.2에서 0.1 빼면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5분의 50 하면 10V가 되는 10V. 답은 2번. 자, 11번 문제 갑니다. 11번. 자, I1이 8루트2 사인 오메가 t의 값을 가지는 전류. I2의 값은 4루트2의 사인 오메가 t의 이상은 180도의 차이가 나네요. 그죠? I1과 I2의 전류의 차의 상당한 전류의 값은 차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자, 이를 벡터로 다시 나타내보면 I1의 전류는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건 최대값짜리고 최대값에 루트 2를 나눠준 값이 시력값 크기입니다. 그죠? 8의 크기의 위상은 기본 0도가 되겠죠. 0도. I2의 값은 역시 4의 시력값의 크기의 위상은 180도가 되죠. 그죠? 180도. 자, 얘는 8의 값이에요. 그죠? 8. I1에서 I2를 뺀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I1의 값은 8 자체가 되고요. I2의 값은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게 8이라면, I1이라면, I2는 180도만큼 4예요. 그죠? 자, 4의 크기를 가진다. 180도가 된다라는 소리는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4라는 의미가 되죠. 그죠? 마이너스 4. 근데 이에 대한 차를 구하여라 했으니까 그 값은 12라고 하셔야 돼요. 12. 아니면 이거를 복소수, 삼각함수법으로 8, 코사인 0도 플러스 j의 사인 0도. 얘는 4의 코사인 180도 플러스 j의 사인 180도로 풀이하셔서 복소수 타입으로 계산을 하셔도 역시 12A라는 값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12A. 자, 11번의 답은 4번. 평이한 문제는 아니지만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12번. 자, 제베크 같은 말이죠. 제백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열전 현상에 관한 문제인데요. 열전 현상.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랬죠. 열에서 전, 즉 온도차, 이종의 금속이 접해 있을 때 온도차, 열에 의해서 뭐가 발생되면 열 기전력에 의해서 열전류, 즉 전기가 발생되는 것을 제어백, 문제처럼 제백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이종의 금속 접합면에 뭐가 열, 온도의 흡수, 발색이 일어나더라. 이를 펠티의 효과였어요. 펠티. 그죠? 둘 다는 이종의 금속입니다. 그죠? 동일한 금속이라 그러면 펠티아 효과와 같은 게 동종일 때는 톰슨이라고 그랬죠. 그죠? 톰슨. 자, 이렇게 두고 본다면 이 문제는 제백 효과에 대한 것. 즉 온도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가 열기전력,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 찾아보십시오. 1번이 제어백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을 골라내는 거죠. 1번은 제어백 효과가 맞고요. 그죠? 온도의 차이 때문에 기전력이 발생했으니까. 2번, 온도차에 기인한다. 맞고요. 열전대, 두 종류의 금속을 조합한 장치. 다 맞는 말이죠. 4번 보실래요? 전자냉동기, 전자온풍기. 이 펠티의 효과가 전기 때문에 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자냉동구가 대표적인 펠티의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죠? 4번은 펠티의 효과에 대한 설명이니까 4번이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문제가 돼요. 4번. 자,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 비정연파의 제3고조파 주파수는 전압이 20V, T가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기는 10ms이다. 주기가 T가 10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였다면
F였다면 주파수 F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주기의 역수 관계다. 그죠? 주기의 역수. 그래서 10ms니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즉 얼마? 100이에요. 그죠? 100Hz가 되겠네요. 100Hz.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비정연파의 N 고조파인 경우 고조파의 주파수는 기본파 주파수의 N배가 된다는 것 사실을 숙지하시면 돼요. N배. 즉, 이 문제에서 묻는 3고조파의 주파수는 우리가 구한 기본파의 주파수의 몇 배? N고조파가 N이 3이니까 3배가 된다는 사실. 100이라고 했던 건 기본파의 주파수예요. 그죠? 여기에 100을 곱하게 되니까 3고조파의 주파수는 300Hz가 된다. 300Hz. 그죠? 장황하게 적었지만 N고조파라고 한다면 N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14번 갑니다. 14번. Q1으로 대전된 용량 C1의 콘덴서에 용량 C2를 병렬 연결할 경우 C2가 분배받는 전기량. C1과 C2가 병렬이라면 분배받는 전기량이 전하량 Q는 CV의 값이에요. 그죠? Q는 CV. 즉, C에 비례하는 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그죠? C에 비례하는 관계. 자, 병렬일 때 분배받는 전기량을 이렇게 써볼게요. Q-는 C1 플러스 C2분의 비례해서 가져오니까 C2가 분배받는 전기량은 비례한 만큼 C2만큼 이렇게 될 거예요. C2만큼 곱하기 전체 전하량이 될 텐데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전체 전하량이 얼마가 돼요? C1의 전하량이 Q1이었는데 C2가 병렬 연결된 겁니다. 그죠? Q가 바뀔 수가 없죠? 시당초에 있던 전하량은 Q1. 그래서 Q1의 전하량을 이런 식으로 분배받는다 하면 4번을 하셔야 되죠. 그죠? 4번. 자, 다음 문제 15번. 반지름이 50cm, 0.5m, 권수가 10회인 원형 코일에 0.1A의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 중심의 자기는 원형 코일일 때 HC 2R분의 NI 암페어 턴 퍼 메타에 단순 대입시키는 문제는 이거죠. 해볼까요? 권수가 10, 전류는 0.1, 2배의 0.5의 R을 가진다면 그 값은 약분이 돼서 1A 턴 퍼 메타 1입니다. 그죠? 1번. 다음 16번. 리액턴스가 10옴인 코일. 그러면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될 거죠. 그죠? 직류 전압 100V를 하였더니 전력이 500W를 소비하였다. 코일의 저항값을 말해요. 코일이죠. 자, 리액턴스가 얼마인지 중요치 않습니다. 왜? 직류 전압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직류분에서는 저항만 논하면 되니까. P는 R의 제곱분의 V예요. 그죠? R의 제곱분의 V. R분의 V제곱. 그죠? 그래서 따라서 R은 P분의 V제곱식에 대입을 시키면 저항의 값은 20옴이 나오죠. 20. 전력은 500W고 V제곱은 100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죠? 25. 답은 3번. 자, 17번 문제까지 볼게요. 17번. 도체가 자기 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 중 틀린 것은.
자기 중에서 도체가 받는 힘. 자, 이는 전자력을 의미합니다. 전자력 F는 PLI 사인 세타 힘이니까 뉴턴 이렇게 되죠. 그죠? 뉴턴. 자, 1번 볼까요? 자기력선 속 밀도, 자속 밀도에 비례하는 거 맞다. 그죠? 두 번째, 도체의 유효길이 L에 비례하는데 2번이 틀렸네요. 그죠? 2번.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비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3번도 맞아봅니다. 흐르는 전류의 비례 하죠. 그죠? I의 비례. 그 다음에 도체가 자기장과 이르는 각도의 비례. 이 말은 즉 사인 세타에 비례한다. 관계 있다. 이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죠?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18번 볼게요. 18번. 자력선의 성질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기력선의 성질 1번부터 봅니다. 자력선은 서로 교차할 수 없다. 맞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향한다. 2번도 맞고요. 전기력선이라면 정전하에서 시작해서 부전하에서 그친다. 3번에 진공 중에서 나오는 자력선의 수는 M개이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3번. 자, 우리 가우스 법칙 자기력선수, 자속선수 얘기한다면 자기력선수 N은 뮤 분의 N개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진공 중이라면 뮤 제로분의 N개. 자속선수는 매질에 상관없이 항상 M웨버의 M개. 이렇게 돼요. 그죠? M웨버가 자속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속 파이. 자, 그러면 자기력선수는 M개기 자속선수고 뮤분의 M개라고 하셔야 돼요. 그죠? 뮤분의 M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자력선의 밀도는 자장의 세기가 맞고요. 자력선의 접선 방향은 자장의 방향이다. 이런 법칙까지. 자, 19번 봅니다. 임피던스 Z1이 12 플러스 J16오hm, Z2가 8 플러스 J24ohm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전압을 주어졌습니다. 200V. 이때 흐르는 전류의 값을 구하여라. 전류. 당연히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일 겁니다. 그죠? 임피던스분의. 여기서 임피던스, 두 임피던스가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합이 될 거예요. 그죠? Z1의 값은 12 플러스 J16 플러스 Z2의 값은 8 플러스 J24. 전압은 200V. 자,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죠. 얼마? 20. 허수분은 16 플러스 24 플러스 J에 40이 되나요? 40분의 200. 자, 전류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전류의 벡터를 구할 텐데, 분모가 이렇게, 그죠? 복소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유리화를 시킬 때 어떤 걸 곱해줍니까? 똑같이 적고 중간에 부호만 달리하는 켤레, 공액 복소수를 곱해주게 돼요. 그죠? 그러면 분모에 같은 값을 분자에도 곱해줘야 되죠. 20-J 40. 자, 분모항을 정리하면 20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40의 제곱. 그죠? 분의 200 곱하기 20 4000인가요? 4000 마이너스 J 8000. 20의 제곱 40의 제곱 2, 4, 4, 4, 16 예, 2000이 돼요. 그죠? 2000분의 4000 2000분의 4000이면 2 마이너스 2000분의 8000 J4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전류의 크기를 묻는 거겠다. 그죠? 메담페어 얘기를 하니까 이는 이 전류의 벡터 값의 크기 실수부의 제곱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의 루트를 취해줍니다. 루트. 이 값은 4. 얼마 나오겠죠? 4.47 암페어의 값을 가지게 된다. 같이. 답은 2번. 자, 20번으로 넘어갈게요. 20번. 100V의 전위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운동 에너지 W는 전위의 전하량 Q를 곱한 것과 같다. 전위가 단위 전하당 에너지의 값이니까. 그죠? 자, 이때 전하량이 가속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2라고 써볼까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의 값을 가집니다.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그럼 전하 대입을 시켜볼게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압은 100V 그랬나요? 그죠? 100V. 뭐 계산은 간단하네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 100을 곱합니다. 10의 몇 승? 마이너스 17승. 다리는 줄. 답은 4번이 되죠. 4. 자, 21번 기기로 넘어갑니다. 21번 동기 전동기를 송전선에 전압 조정 및 역률 개선, 역률을 조정하는 물론 리액터, 진상용 콘덴서 혹은 동기 전동기를 역률 조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동기 조상기라고 해요. 그죠? 동기 조상기. 조상 설비 중에 전기 전동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기 조상기라고 하셔야겠죠. 답은 2번. 22번. 변압기의 자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속. 자, 변압기의 전압식 써봅니다. 4.44 K 파이 FN. 자, 여기에서 자속 파이에 라는 값으로 나타내면 자속 파이를 두고 이항을 시킵니다. 4.44의 K의 F의 N분의 2다. 자, 비례 반비례 관계를 살펴보면 돼요. 그죠? 1번에 전압에 비례하는 건 맞는데 주파수의 반비례 전압과 주파수의 반비례 하면 안 되죠. 그죠? 주파수에는 반비례하지만 전압에는 비례한다 해야 돼요. 그죠? 1번 틀렸고 2번 전압에는 비례하고 주파수에는 반비례. 2번 역시 틀렸습니다. 그죠? 같이 얘기하니까 3번에 전압의 반비례 주파수의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라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맞는 건 4번밖에 없습니다.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그죠? 식의 의거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으면 될 거예요. 4번. 자, 23번. 직류 전동기 운전 중에 있는 기동 저항기에서 정전이 되거나 전원 전압이 저하되었을 경우 핸들을 기동 위치에 두어 전압이 회복할 때까지 재기동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무전압시나 혹은 저전압시에 기동 위치로 이동시킨다라는 얘기는 이 개방용 계전기를 이용해서 저전압일 때 전자석이 복구되어서 다시 재기동 시에 기동장을 최대 위치로 다시 만들어 놓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자, 무전압시나 저전압시 이 의미를 바로 키워드 삼아서 무전압 계전기 해주시면 돼요. 무전압 계전기. 24번. 직류 전동기의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은 속도 제어법. 이 속도라는 식을 본다 그러면 K에 야속 파이분의 V-IA RA. 자, 어떤 걸 조정해서 자속 파이나 혹은 전압이나 저항값을 조정해서 속도를 제어한다. 속도 제어법. 그 중에서도 전압 제어법에 속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속도 제어법을 다 본다 그러면 계좌 제어법도 있고요. 그죠? 계좌 제어법. 저항 제어도 있고요. 저항 제어법. 전압 제어법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압 제어 방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다. 그죠? 세 가지. 어떤 게 있어요? 워드, 레오나드 방법, 일근어, 직병렬 제어. 그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은 전압에 의한 제어 방법이 맞는데 4번 계좌 제어. 계좌 제어는 다른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속 파이의 변화에 의한 계좌 제어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4번이 답입니다. 4번. 25번.
자, 다음 중 거리 계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리 계전기라 하면 이 설치된 위치로부터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정기적 거리에 비례하여 한시 동작하는 것을 하면 뭐 거리 계전기라고 답하는 문제도 있고요. 자, 이 거리 계전기 같은 경우에는 1번처럼 전압과 전류의 크기, 위상차를 이용하여 그 동작력을 확보하는 게 맞습니다. 1번이. 그리고 이러한 거리 계전기는 변압기에 주로 후비 보호용, 그죠? 후비 보호용, 혹은 송전선로의 후비 보호. 그러니까 사고 시 1차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주보호라고 한다 그러면, 백업, 그죠? 백업 프로텍션의 의미로 후비 보호라는 얘기를 써요. 그죠? 2차 보호,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차원이다라는 의미인데, 4번이, 그럼 2번의 후비 보호, 3번의 후비 보호 다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이 모선 보호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죠? 4번. 26번.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정전압 소자, 그죠? 정전압 다이오드는 하고 물으면 제너 다이오드 이렇게 하시죠. 제너 다이오드. 그래서 3에서 150V 정도까지의 다양한 종류로서 정전압 다이오드, 일정 전압 보셔야 돼요. 답은 3번. 27번에 동기 임피던스 5옴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에, 자, 전압의 차이가 몇 볼트? 100볼트라 그럽니다. 그죠? 무효순환 전류. 무효순환 전류 같은 경우는 동기 병렬 운전 시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맞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무효순환 전류라고 했어. 그죠? 무효순환 전류. 자, 이 전류의 식을 구하라. 전류를 구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IC를 무효순환 전류라 한다면, 이는 두 대 ZS의 EZS 두 배분, 여기에 전압의 차이를 E1 E2라고 적어봅시다. 이게 전압의 문제에서 제시하는 100볼트에 상하는 값이에요. 그죠? 100볼트. 2 곱하기, 자, 동기 임피던스가 5옴이라고 했나요? 5옴. 몇 암페어? 10암페어가 되죠. 그죠? 10암페어. 답은 1번. 28번 봅니다. 28번. 자, 삼상 66,000kV 암페어, 22,900V의 터빈 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발전기의 자, 용량 P는 루트 3의 VI가 되겠죠. 그죠? 루트 3의 VI. 즉, 여기서 문제에서는 전류의 값을 묻네요. 전류 I는 루트 3V분의 전력 P, 루트 3의 전압의 값은 22,900 분의 P는 66,000 kV 암페어니까 10의 3승까지, 그죠? 10의 3승까지 계산을 하면 약 1664 암페어의 값이 나오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4번. 29번. 변압기의 권선 배치에서 저압 권선을 철심에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은, 이 권선의 배치하는 방법은 동심형과 교차형이 있는데, 이 문제처럼 철심에 가까운 쪽에 배치한다. 그래서 주로 뇌철형의 권선을 배치하는 동심형을 의미해요. 그죠? 동심형. 동심형은 어떤 목적으로? 절연의 효과를, 절연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죠? 절연 문제라고 해서 2번에 얘기죠. 가까운 쪽에 배치하면 절연이 용이해진다. 이에 반해 교차형은 외철형에 주로 쓰이고, 대전류 변압기에 적당한 방식이 될 겁니다. 30번 볼까요? 30번. 극수가 6개. 상은 3상. 그죠? 슬롯은 총 슬롯이 36개. 매극, 매상당. 자, 슬롯수.
총 슬로스가 36개인데 극이 6개, 그죠? 극당, 그럼 6으로 나누고, 상당, 3으로 나눕니다. 그죠? 이런 의미예요. 따라서 매극, 매상당 슬로스를 Q를 한다면, 이는, 극, P, 그죠? 극과 상수분의, 곱분의 총 슬로스, S,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극과 상으로, 개수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시면. 그러면 36을 극당 6으로 나누고 또 상당 3으로 나누면 매극 매상당 슬로스는 2가 되겠네요. 그죠? 1번. 자, 31번. 동기 속도 3600rpm, 주파수가 60Hz인 동기 발전기의 극수. 우리 동기 속도의 공식 NS는 극수 P분의 120F예요. 그죠? 따라서 극수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하면 NS분의 120F가 될 거고, 대입을 시켜보면 120, 주파수는 60Hz, 3600의 동기 속도 계산을 하면 극수 2극이라고 하면 되겠는 거죠? 2극. 답은 1번. 자, 32번에 다음 중 2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우리가 문제로 자주 접하게 되는 1번 SCR이 2단자 소자가 아니에요. 그죠? 뭐 그림도 자주 나오는 이렇게 단자가 2개, 그죠? 하나가 더 있어요. 그죠? 이를 역저지 단일 방향성 3단자 소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3단자짜리가 바로 SCR이고요. 대칭형 3층 다이오드가 다이아 2번이 될 거고요. 사이닥 양방향성 대칭형 정류 소자인 다이오드까지 다 합쳐서 다 2단자예요. 그죠? 2단자. 자, 33번 갈까요? 33번. 유도 전동기에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 속도, 토크, 효율, 슬립 등이 변화된 곡선이다. 다음 중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이 나타내는 곡선. 1번은 뭘 나타낼까요? 1번이 속도를 나타내요. 속도. 2번 곡선이 효율. 3번이 토크. 4번이 슬립이에요. 슬립. 자, 슬립을 나타내는 것은 하는 것이 네 번째 4번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4번. 자, 34번에 변압기를 운전하는 경우 특성의 악화, 온도 상승에 수반되는 수명의 저하, 기계 소손 등의 이유 때문에 지켜야 할 정격이 아닌 것은. 자, 변압기의 정격이라는 것은 지정된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한도치를 얘기하고요. 주어진 지정된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전압, 전류, 주파수, 역률 등이 있을 텐데, 이를 정격 전압, 정격 전류, 정격 주파수, 정격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주로 명판에 기재되어 있다. 그죠? 명판에. 그래서 해당사항 없는 게 3번이에요. 그죠? 정격 저항이라는 게 해당사항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35번. 직권 전동기의 회전수와 토크와의 관계. 직권인 경우. 자, 토크는 권수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권수의 제곱에 반비례. 2번식이 맞겠죠. 그죠? 2번. 분권인 경우에 권수의 반비례. 직권인 경우엔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36번. 변압기의 절연 내력, 절연 강도를 보증하기 위한 시험을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층간 절연 시험. 우리 절연 내력 시험법에는 변압기 위에 절연 파괴 전압 시험이 있고요. 또 유도 시험과 충격 전압 시험이 있어요. 충격 전압 시험. 일본의 충격 전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번개와 같은 충격파, 충격 전압이 가해질 때 견딜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시험이고, 3번의 가압 실험은 온도 시험 직후의 절연 내력 측정법.
그죠? 시험법. 그래서 4번이 층간 절연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법을 유도시험이라 합니다. 유도시험. 그죠? 문제 정의 자체를 기억해서 유도시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37번까지 볼까요? 37번. 직류 발전기에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 전압 정류의 방법이 있고요. 저항 정류의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전압 정류의 방법을 묻는데, 저항 정류는 잘 아시죠? 그죠? 2번처럼 탄소질 브러쉬를 쓴다. 탄소질. 그죠? 정류를 좋게 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저항 정류의 의미를 묻는다면 2번 하시면 되는데, 전압 정류라는 것은 리액턴스 전압을 상쇄시키는 반대 방향의 전압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소자극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보극이 돼요. 그죠? 보극. 이 보극을 찾아내시면 전압 정류는 보극. 매칭하시면 되죠. 1번이 됩니다. 자, 계속 풀이할까요? 38번. 직류복권 발전기의 직권 궤자 권선은 어디에 설치되어야 되는가? 분권, 궤자, 권선과 같은 철심에 설치한다. 2번이 답이고요. 39번. 가정용 선풍기나 세탁기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콘덴서 전동기의 일종으로 영구 콘덴서 전동기가 답이 되죠. 그죠? 주로 가정용. 그래서 원심력 스위치가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큰 기동 토크를 요구하지 않는 보기와 같은 가정용 선풍기, 세탁기, 전기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은 바로 뭐가 사용된다? 영구 콘덴서 전동기가 사용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40번.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를 하는 것은 하고, 문제에서 묻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부홀즈 개전기, 부홀즈 개전기, 차동 개전기, 비율 차동 개전기, 또 과전류 개전기 다 해당이 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비율 차동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비율 차동 개전기. 답은 3번. 41번 보겠습니다. 41번. 금속 덕트 공사에 있어서 전광 표시장치, 출퇴 표시장치, 제어 회로용 배선만을 공사할 때, 자, 금속 덕트 내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내부 잔면적의, 자, 원래 금속 덕트라면 몇 %로 외우셔야 돼요? 내 단면적의 20%가 맞아요. 20%. 근데 제어 회로라면 50%까지는 가능하다. 비교해서 외우셔야겠죠? 어떤 문제에는 제어 회로가 아닌 경우다. 이런 문제인데 제어 회로를 보시고 50%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20%라고 하셔야 돼요. 아무 말이 없을 때도. 그죠? 답은 4번. 42번. 주상 작업을 할 때 안전 허리 띠용 로프는 허리 부분보다 약 몇 도 농도 높게, 타원에서는 11에서 15로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항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실 문제가 지금에서 보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43번. 저압 가공 인입선의 인입구에 사용하여 금속관 공사의 끝 부분에, 자, 빗물 침입 방지. 그죠? 침입을 방지하는 관단에 설치한다. 그죠? 방지는 위에서 캡. 엔터런스 캡. 그죠? 엔터런스 캡. 답은 2번. 44번 문제 봅니다. 옥내 분전반의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2번, 3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4번이 틀렸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습니까?
분전반에서 최종 부하까지의 거리는 몇 메타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40m가 아니라 30m인 거죠. 30m. 뭐 경제적인 면적은 750에서 100제곱미터 내로 하고, 그죠? 최종 부하까지는 30m가 기준이에요. 30m. 45번 봅니다. 합성 수지제 전선관의 호칭은 관 굵기에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자, 짝수인 안찌림이 돼요. 그죠? 짝수인 내경. 답은 3번. 뭐 금속관인 경우에는 후광 전선관은 안쪽 내경을 짝수로 표현한다. 뭐 그거랑 같죠. 그죠? 46번. 단면적이 6스퀘어가 되는 가는 단선의 직선 접속 방법은, 자, 1번이 돼요. 그죠? 1번 트위스트 접속. 6제곱미터의 가는 단선. 10인 경우에는 브리타니아 접속. 그죠? 직선 접속. 47. 전선의 단면적이 2.5 제곱밀리미터, 접지선 한 번을 포함한 전선 가닥수 6가닥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 제2종 가요 전선관의 최소 굵기로 적당한 것은, 내선 규정 235-4 우리 2종 가요 전선관의 굵기 하는 표에, 그죠? 그래서 찾아야 돼요. 표를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설비 교과목을 정리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그죠? 2.5라고 했고요. 2.5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쭉 갔을 때 가장 작은 최소 굵기를 물어봤나요? 그죠? 최소 굵기는 24에 해당됩니다. 24 밀리미터. 4번이 돼서 48번. 지선의 시설의 가공전선로의 직선 부분이란 수평각도 몇 도까지를 말하는가? 직선. 뭐 항상 1, 2도의 차이 없이 그냥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범주를 줍니다. 몇 도까지? 5도까지. 3번이 돼요. 49번. 접착력은 떨어지나 절연성, 내온성, 내유성이 좋아 연필 케이블에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자주 물어보죠. 2번에 리노 테이프. 50번. 사용전압 415V의 3상3선식 전선로의 한 선관 대지간에 필요한 절연저항값의 최소값은, 최소값. 자, 우리 이런 게 있죠. 그죠? 절연 부분의 선과 대지간의 절연저항 값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얼마 이하여야 된다?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미만이어야 된다. 그죠?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계산을 해봅니다. 저항값의 최소값이니까 RG 저항값의 최소값은 IG분의 전압 V가 되겠죠. 그죠? 얘가 뭐 가장 2000분의 미만으로 선정해야 돼. 가장 큰 값이 되면 절연장의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최소값. IG의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500에 대한 2000분의 1. 500에 대한 2000분의 1이면 2.5가 나와요. 그죠? 2.5분의 전압의 값은 415V. 그래도 1665매 값이 나옵니다. 1665매. 답은 2번. 자, 51번 보겠습니다.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 과전류 차단기를 거쳐 부하에 이르는 선을 4번 분기회로라고 해요. 그죠? 분기회로. 간선은 인입개폐기, 변전실 배전반에서 분기개폐기까지의 전선을 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인입선이라면 그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수용장소의 지지점에 이르는 것을 뭐 가공전선, 그죠? 인입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답은 4번. 52번에
저압 옥내 간선으로부터 분기하는 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2번에 과전류 계전기다. 그죠? 과전류 계전기. 53번 저압 옥내 간선에 사용되는 전선에 관한 설명이다.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 전동기 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50A 이하인 경우가 있죠. 그죠? 각각 전선의 허용 전류를 구하여라. 전선의 허용 전류는 그 전격 전류의 합계의 몇 배가 되어야 되는가의 의미예요. 그죠? 50A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배가 되고요. 그죠? 1.1배. 50A 이하인 경우에는 1.25배에 해당이 되죠. 그죠? 1.25배. 문제에서는 초과할 경우를 물었으니까 1.1배를 답해 주셔야 돼요. 그죠? 1.1배. 만약에 50A라면 1.25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54번. 흥행장의 저압 배선 공사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무대용 콘센트, 박스 등의 금속재 외암은 특별을 빼야 돼요. 그죠? 특별. 3종, 그냥 3종 접지 공사가 되어야 된다가 맞고요. 자, 55번. 전등 한 개를 2개소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필요한 3로 스위치는 최소 몇 개인가? 3로 스위치. 3로 스위치는 뭐 옆으로 그려볼까요? 3로 스위치가 S3이라고 이렇게 수리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에서 전등 제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서도 하나의 3로 스위치를 더 두어서 전등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죠? 이게 전압이 공급되는 형태가 3로 스위치가 2개가 있어야 2개소 제어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2번이 답이 되죠. 2번. 56번. 자, 그림과 같은 전자 계전기의 구조는 어떤 형의 계전기인가? 릴레이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즉, 철심의 코일을 감은 거에 전류를 흘리면 이 자체가 솔레노이드 전자석이 된다. 그죠? 전자석. 그래서 뭐 접점을 개폐할 때, 그죠? 예, 접점이 접점부, 고정 접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접점이 온오프가 되는 거죠. 그죠? 개폐가 되는 거죠. 개폐. 이렇게 우리 문에 달면 경첩이죠. 그죠? 경첩과 같은 원리를 우리 힌지라 그래요. 그죠? 힌지. 그래서 힌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57번에 해안 지방의 송전용 나전선에 가장 적당한 것은 3번에 동선이 되겠다. 그죠? 58번에 사용전압 400V 미만인 케이블 공사에서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 및 금속재의 전선 접속함은 몇 종 접지 공사를 하는가? 400V 미만의 저압 기구의 외함 접지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3종 접지 공사겠다. 그죠? 3종. 400V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특3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특3종. 59번. 배전 설계를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기기구의 부하 용량 산정 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한 대응한 표준부하. 그죠? 건물 종류에 따른 표준부하가 10, 20, 30 뭐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20V/제곱미터로 적용해야 하는 건축물 어떤 게 있습니까? 20짜리. 병원, 호텔, 여관, 기숙사, 음식점. 지금 2번에 보는 학교. 그죠? 2번이 20짜리예요. 20V/제곱미터. 1번의 교회나 극장은 10V/제곱미터고요. 3번의 은행 상점은 30. 그죠? 30. 아파트, 미용원 같은 경우에는 또 30이 되겠네요. 그죠? 30에 해당이 됩니다. 60번 마지막 문제.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위험물이 있는 곳에 위험물이 있는 곳에 가는 공사는 금속관 공사, 합성 수지관 공사, 케이블 공사예요. 단 합성 수지관은 두께 2mm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주로 금캐합이 된다라고 보자 그랬죠. 답은 4번이 틀린 거죠. 해당 사항 없는 것은 4번. 자, 이로써 2013년도 2회차 전기기능사 기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